49세 전후의 여성이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의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내의 한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49세라 하면 갱년기를 말합니다. 즉 폐경이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증상도 있지만 체중 증가, 피로감, 기분의 변화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20대, 30대 젊은 층의 여성에게도 갑상선의 문제, 갑상선암이라든지 저하증, 항진증, 갑상선 염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꺼비팜에게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고요. 반대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혹시 갑상선 문제가 없는지. 없다고 하면 갑상선 좀 의심이 되니까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추천할 만한 영양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두꺼비팜, 구독 꼭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앞 약국에서 근무할 때요, 특정 연고를 참 많이 팔았는데요. 네, 이런 흉터를 없애는 연고였어요. 갑상선 수술로 여기 목에 그 수술 자국 있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많이들 구매를 하셨어요. 갑상선은 바로 우리 목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뇌에서 신호를 전달받아 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죠? 뇌, 갑상선, 온몸.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단계들이 숨어 있어요. 두꺼비팜이 마지막에 갑상선 영양제를 추천드릴 건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이 원리를 아셔야 왜 추천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쉽게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뇌에서 신호를 받으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 재료들 지금 모두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료들을 이용해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바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이프로 좀 먹기 좋게 잘라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 몸에서 간과 장에서 합니다. 즉 비활성 호르몬인 갑상선 호르몬 T4가 먹기 좋은 T3로 전환이 되는 장소가 바로 간과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관찰했더니 유독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예산말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100%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비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되죠. 따라서 갑상선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갑상선의 기능이 올라가는 항진증이 있고요. 면역질환으로 알려진 그레이브스병이 대표적이죠. 그 반대인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있답니다. 이 역시 자가면역질환이고요. 항진과 저하, 완전 반대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몸의 방어막을 이루는 면역의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진증에는 체중이 감소하고 심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저하증의 대표 증상은 체중이 늘고 추위를 타고 피곤하고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의심된다면 병원 검진 후 처방약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보통 증상의 호전은 약 한 달 정도부터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주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이렇게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다음에 생활 습관까지 개선한다면 좀 더 회복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요오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으니까 저하증이라면 해조류를 많이 먹고 항진증이라면 무조건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어떤 수학 공식처럼 뭔가 딱딱딱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몸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가령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요오드 흡수율이 올라가 있어요. 몸이 스스로 아는 거죠. 이게 부족하니까 더 흡수해야지 하고. 두꺼비팜이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어떤 음식 하나에 막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의 식단, 밥은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인 최고의 음식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최고의 음식이 있고 그걸 내 몸이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갑상선에 무슨 자세냐고 반문하시는 분 분명 계시겠죠. 물리치료사들이 이 목을 마사지하면 갑상선의 기능이 좋아지는 사례 되게 많아요. 제가 갑상선이 목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보고 뭐 책 보고 할 때 다 몸이 숙여집니다. 그러면 갑상선도 물리적인 스트레스, 즉 찌부가 되는 거죠. 지난 소화불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장기가 찌그러지면 제 역할을 못해요.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화불량 영상에 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꼭 참조해주세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갑상선의 기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회복, 특히 호르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7시간 이상의 수면은 무조건 확보를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처방전을 받고 수면제라도 드셔야 합니다. 운동입니다. 운동할 시간 잘 없으시죠? 네, 알아요.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주세요.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정말 유용한 활동입니다. 우리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저축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전신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세요. 운동은 갑상선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 내서 꼭 운동하세요.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부추긴다고 했는데요. 코티솔이 증가하면 비활성형의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들을 꼭 개발을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도 좋고요. 취미가 없으시다면 꼭 하나 만들어서 스트레스 풀어주세요. 두꺼비팜이 추천하는 스트레스 완화 방법은 명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시청해주세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대표적인 재료는 요오드와 티로신입니다. 요오드의 경우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부여받은 게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 발달에 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티로신은 기능성 인정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 원료가 아닌 부원료로 들어간 제품을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 두꺼비팜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음식을 말씀드릴 때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니 티로신을 찾아서 먹어야 할 정도라면 처방약을 드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처방약이 대표적으로 신지로이드가 있죠. 반티를 내기도 하고 4분의 1티를 내기도 해요. 그만큼 용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에 요오드와 티로신을 더 먹는다면 용량 조절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처방약 드시는 분 제외하고 뭔가 갑상선 저하가 살짝 의심이 된다면 딱 이때가 요오드, 티로신이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 제품 복용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갑상선 영양제는 간과 장을 좋게 하는 성분들입니다.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너무 커서 잘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간과 장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용하기 좋게 변환을 합니다. 간부터 보겠습니다. 밀크시슬. 네, 너무 흔하지만 기본입니다. 기본에 더해 글루타치온, 비타민 B군, 이담제, 커큐민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좋겠고요. 간 영양제들은 여기 영상 참고해주세요. 간 기능을 올려주는 개념으로 한방에서는 조혈제도 사용을 하는데요. 간, 장, 혈. 간은 혈을 보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의 문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조혈제도 고려를 해주세요. 장은 모두 아시겠죠? 유산균. 유산균이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요, 유산균 그냥 맹목적으로 드시고 있으시죠? 효과 좀 보셨나요? 유산균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한 영상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좋고요. 소화 효소제들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갑상선 영양제는 아답토젠입니다. 아답토젠은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에게도 좋죠. 그리고 수면 영양제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이 많이 방출이 되는 걸 이 아답토젠이 막아주는데요. 대표적으로 홍경천, 태아닌, 아슈아간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상선 영양제 추천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